오늘은 서울에 사는 69세 최영수 씨의 사연입니다. 최영수 씨는 5년 전 65세 때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계셨는데 건강과신, 재정관리 소홀, 자식 의존 등으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67세 때 큰 병이 발견됐고 치료비가 부족했으며 자식들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현명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9세 최영수입니다. 5년 전 65세 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무리해도 괜찮고 병원 정기 검진 안 받아도 되고 돈은 충분하니까 아껴 쓸 필요 없고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7세 때 큰 병이 발견됐고 저축한 돈은 다 써버려서 치료비가 없었으며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 착각들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보니 저와 똑같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착각 5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착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착각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았고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아내와 둘이 살았으며 자식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65세 때 저는 정말 건강했는데 등산도 매주 가고 술도 친구들이랑 자주 마시고 골프도 치고 정말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병원 검진 안 받은 지 3년이 됐는데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검진 받으라고 했지만 귀찮아서 미뤘습니다. 돈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이 있었고 매달 연금 150만 원이 나왔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아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부족하면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한테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내가 정말 어려우면 도와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회활동도 별로 안 했는데 경로당 가기 싫었고 친구 몇 명만 만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변화도 싫어했는데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귀찮고 새로운 것 배우기 싫었으며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67세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대장암입니다. 2기이고 지금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셨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2기까지 진행됐네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 첫 번째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65세 이후 첫 번째 위험한 착각은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착각입니다. 65세 넘으면 몸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며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착각했는데 3년 동안 검진을 안 받는 사이 암이 2기까지 진행됐고 조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히 치료됐을 텐데 늦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받고 항암 치료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고 몸도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비도 엄청났는데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등등 합치니까 3천만 원이 넘었고 저축한 돈에서 빠져나가니까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착각도 깨달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건강하다고 착각했어. 10년 동안 검진 안 받았는데 당뇨가 심해져서 합병증 왔어. 발가락 절단했어. 이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고혈압이 심해서 뇌출혈 왔어. 반신마비 왔는데 정기 검진 받았으면 예방할 수 있었대. 65세 넘으면 몸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데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며 자각 증상 없이 병이 진행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꼭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해서 검진 미루면 안 되고 귀찮아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지금 69세이고 암 치료 끝나고 완치 판정 받았지만 2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 조기에 발견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있고 작은 증상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 가며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 과신하지 마시고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등산 매일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술 잘 마신다고 건강한 게 아니며 정기검진으로 확인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친구 박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건강해 보였는데 마라톤도 하고 등산도 매주 했지만 68세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정기검진 안 받아서 심장 문제를 몰랐고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졌으며 가족들이 정말 충격받고 후회했습니다. 건강하다는 착각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65세 이후에는 절대 과신하면 안 되며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착각은 돈이 충분하다는 착각입니다. 65세 때 저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있고 연금 150만 원 나오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암 치료비로 3천만 원 쓰고 나니까 1억 2천만 원 남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이 돈으로 충분할까 걱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6개월마다 검진 받으셔야 하고 재발 방지 약도 계속 드셔야 하니까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약값이 매달 20만 원 정도 들었고 6개월마다 검진비가 50만 원 정도 들었으며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1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으로 충분할까 계산해 봤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 필요한데 연금 150만 원 나오니까 부족한 50만 원은 저축해서 써야 하고 1년에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6년이면 9,600만 원 필요한데 돌발 상황이나 의료비 생각하면 1억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일반 어르신들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축한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65세부터 67세까지 2년 동안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골프 치면서 2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돈을 아꼈으면 지금 여유가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됐고 앞으로는 정말 아껴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치매 걸려서 요양원 보냈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 저축한 돈 다 떨어져서 집 팔았어. 정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병원비로 다 쓰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됐어.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정말 힘들어. 65세 이후 돈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의료비, 생활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특히 75세 넘어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때 돈이 충분하다고 착각해서 함부로 쓰다가 75세 이후 돈이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아껴 쓰고 있는데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해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골프도 끊었으며 필요한 것만 사고 있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최대한 생활하고 저축한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쓰려고 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서 85세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마. 65세 이후는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 정말 아껴 써야 해. 돈이 충분하다는 착각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지금 아껴 쓰는 게 미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함부로 쓰면 금방 떨어지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며 저축을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돈 관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외식하고 싶어도 참고 골프 치고 싶어도 참으면서 저축을 지켜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2천만 원을 낭비한 게 정말 후회되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훨씬 여유로웠을 텐데 정말 아깝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는 착각 버리시고 65세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아껴 쓰시고 저축을 최대한 지키시고 불필요한 지출 과감하게 줄이세요. 세 번째 위험한 착각은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는 착각입니다. 65세 때 저는 내가 정말 힘들면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67세에 암에 걸려서 정말 힘들 때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최민석한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대장암 2길에 수술받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병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니?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한데 저도 지금 회사에서 승진 준비 중이고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 상환도 해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했는데 민석이도 자기 가정이 있고 살기 바쁘다는 걸 알았고 돈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민서가 돈은 괜찮아 아빠가 해결할게 그냥 가끔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혼자 가기 힘들어.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평일은 회사 때문에 힘들고 주말에 한 번씩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딸 최수진한테도 전화했는데 수진이도 육아 때문에 바쁘고 시댁 일도 있어서 자주 못 온다고 했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자 삶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부모를 돌볼 시간도 돈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대부분 어르신들이 혼자 오시거나 배우자끼리 오시고 자식들과 함께 오는 분은 정말 드물었으며 다들 혼자 힘들게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경로당 친구 강동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뇌졸중 왔는데 반신마비 돼서 혼자 못 다녀 자식들한테 부탁했더니 요양원 알아보래 집에서 못 돌봐준대. 김영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 초기인데 혼자 살기 힘들어 딸한테 같이 살자고 했더니 안 된대. 시댁에서 반대한대. 요양원 가라고 해. 요즘 자식들은 부모 돌볼 여유가 정말 없는데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자기 노후 준비하기도 바쁘고 부모까지 돌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전처럼 3대가 함께 살면서 부모 모시는 시대가 아니고 핵가족 시대의 자식들이 부모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며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고 오히려 자립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묻고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제가 혼자 잘 지내니까 안심하고 오히려 가끔 먼저 연락하고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며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의지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부담되는데 기대 안 하고 독립적으로 살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는 착각 버리시고 스스로 준비하시고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세요. 나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만 일상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고 최대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비용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착각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65세 때 저는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경로당 가기 싫고 사람들 많은 곳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7세에 암투병하면서 정말 외로웠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내 김순희도 저를 챙기느라 힘들어했고 친구들은 가끔 연락만 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으며 혼자 견디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이성우 할아버지는 달랐는데 경로당 친구들이 자주 병문안 오고 전화로 안부 묻고 퇴원하니까 매일 챙겨주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성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경로당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어 나서 이렇게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돼. 혼자였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정말 중요하고 친구들이 많아야 하며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저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생기고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건강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수다 떨면서 정말 외롭지 않았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 일주일에 4일 나가고 친구들이 10명 정도 생겼으며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정말 행복합니다. 경로당 친구 박용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경로당 가기 싫었는데 나와 보니까 정말 좋아.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외롭지 않아. 정미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는데 우울증 왔어. 경로당 나오면서 친구들 만나니까 우울증 나았어. 65세 이후 고립되면 정말 위험한데 우울증, 치매 빨리 오고 건강도 나빠지며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정말 위험합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친구들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며 경로당 다니는 분들이 치매도 덜 걸립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반드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야 하고 친구들 많이 사귀어야 하며 사회 활동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이 고립을 만들고 고립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이 건강을 해치며 결국 삶을 망칩니다. 저는 지금 경로당 친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암투병도 이겨냈으며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 버리시고 경로당 나가시고 친구 사귀시고 사회 활동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한 달만 계속 나가면 익숙해지고 친구도 생기며 나중에는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집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바쁘지만 경로당 친구들은 매일 만날 수 있고 같은 처지라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저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경로당 나와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 정말 좋아. 5번째 위험한 착각은 변화가 필요 없다는 착각입니다. 65세 때 저는 새로운 거 배우기 싫고 스마트폰도 기본 기능만 쓰고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는데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며 스마트폰 못 쓰면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 잘 몰라서 병원 예약하려고 병원에 직접 가야 했고 은행 업무 보려고 줄 서서 기다려야 했으며 정말 불편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있다길래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석 달 배우고 나니까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은행 앱으로 송금도 하며 정말 편해졌습니다. 손주들이랑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하니까 정말 좋았고 민석이와 수진이도 아빠가 스마트폰 잘 쓴다고 신기해했습니다. 경로당 친구 조영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스마트폰 배웠더니 정말 편해. 병원 예약도 혼자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자식들 귀찮게 안 해도 돼. 안철민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유튜브 보는 법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어. 운동 영상도 보고 요리 영상도 보고 심심하지 않아. 65세 이후 변화를 거부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불편하게 살게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새로운 기술 배울 수 있고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교육 해주니까 꼭 신청해서 배우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우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로 건강 운동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며 정말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 없다는 착각 버리시고 새로운 거 배우시고 스마트폰 활용하시고 시대에 맞춰 사시면 훨씬 편하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69세이고 5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67세 때와 비교하면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6개월마다 받고 돈 아껴 쓰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경로당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스마트폰 활용하면서 정말 자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암 완치 판정받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고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돈은 1억 원 남았는데 정말 아껴 쓰면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15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마음이 편합니다. 민석이와 수진이한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자식들도 제가 혼자 잘 지내니까 안심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경로당 친구 10명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데 매일 만나서 식사하고 수다 떨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며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능숙하게 쓰는데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뱅킹, 병원 예약 앱 다 쓸 수 있고 자식들 도움 없이 혼자 다 해결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5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과신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제공하고 암검진도 포함되니까 꼭 받으세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이 무료이고 나이에 따라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미루지 마세요. 종합검진은 개인 병원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하고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 가시고 속쓰림, 소화 불량, 두통, 어지러움 등 사소한 증상도 검사 받으세요. 두 번째, 돈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계부 쓰면서 지출 관리하는 겁니다. 매달 얼마 쓰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 과감하게 줄이고 연금으로 최대한 생활하고 저축은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외식 줄이고 집에서 해 먹고 여행도 자제하고 골프나 비싼 취미는 끊고 경로당 무료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돈 아끼세요. 평균 수명까지 살려면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지금 저축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지출 더 줄여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도 미리 생각해야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고 몇 년 있으면 정말 큰 돈이니까 저축 꼭 지키세요. 세 번째,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하고 집안일 스스로 하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자립적으로 사세요. 나중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비용 준비해 놓고 자식들한테 경제적 부담 주지 말고
내 돈으로 해결하세요. 자식들한테 자주 연락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짧게 통화하고 부담 주지 말고 그들의 삶 존중하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평소에는 경로당 친구들이랑 지내고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네 번째,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반드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나가고 한 달만 계속 나가면 친구들 생기고 익숙해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친구 최소 5명 이상 사귀고 매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수다 떨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관계 만드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요가, 교실 등 취미 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세요.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매일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고리 피하고 활발하게 사세요. 5번째, 변화 필요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것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신청하고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뱅킹, 병원, 예약 앱 사용법 배우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반복해서 배우고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면 재미있고 석 달이면 기본은 다 배웁니다. 컴퓨터 교육도 있으면 신청하고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법 배우고 취미로 블로그나 카페 활동도 해보세요. 시대 변화에 맞춰 살고 새로운 기술 배우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사세요. 이 5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제 삶이 정말 달라졌고 67세 때 암 진단받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건강관리하고 돈 아껴 쓰면서 불안 없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면서 관계 좋고 친구들 많아서 외롭지 않고 스마트폰 쓰면서 편하게 삽니다. 저는 69세이지만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85세까지 자립적으로 살고 싶으며 정말 자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용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2년 전에는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밝고 행복해 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삶이 달라졌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친구들도 사귀니까 정말 좋아. 조영란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도 영수 씨 보고 배웠어요. 건강검진 받고 경로당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 5가지 착각 얘기하는데 다들 공감하고 같이 실천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과신 착각 버리고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고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돈 충분하다는 착각 버리고 철저하게 아껴 쓰고 저축 지키고 가계부 쓰면서 관리하세요. 세 번째, 자식들이 돌봐줄 거라는 착각 버리고 스스로 준비하고 자립적으로 살고 부담 주지 마세요. 네 번째,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 버리고 경로당 나가고 친구 사귀고 사회활동 적극적으로 하세요. 다섯 번째, 변화 필요 없다는 착각 버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하고 시대에 맞춰 사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65세 이후 정말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자립적으로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고 후회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착각 버리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67세에 암 진단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삶이 나아졌고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5가지 착각하고 계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고 하나씩 바꿔나가면 삶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고 가계부 쓰기 시작하고 경로당 나가고 스마트폰 교육 신청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 달만 실천하면 조금씩 변화 느끼고 6개월 하면 확실히 달라지고 1년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나이 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65세는 아직 젊고 75세까지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착각 속에 살면 위험하지만 현실 직시하고 준비하면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세요. 저는 69세 최영수이고 착각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착각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강 과신하지 말고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자식들 기대하지 말고 경로당 나가고 새로운 것 배우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70세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씨는 65세 때 남편을 잃고 빚 2천만 원에 통장 잔액 300만 원으로 막막했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노년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매일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말년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똑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0세 박순자입니다. 5년 전 65세 때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이었고 빚은 2천만 원이었고 건강도 최악이었습니다. 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65세에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세가 된 저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말년복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고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웠으며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60세가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으며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65세 이후에도 말년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5세 때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빚은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병원비랑 장례비로 다 써버렸고
남편 생전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떠안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무릎도 너무 아팠고 당뇨병도 있었으며 고혈압 약도 먹어야 했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고 며느리는 아들과 싸우고 나가버렸으며 손주들도 못 보게 됐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밀렸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계속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었고 쌀도 떨어졌으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것도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도 못했고 혼자 집에서 울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5세 어느 날 밤이었는데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찾아왔고 당장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짐 빼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울었는데 65세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찾아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부양하셔야죠.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실직해서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고 했고 도와줄 수 없다고 했으며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왜 우시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계속 물어보셔서 결국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그분은 한참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나도 65세 때 그랬어요. 남편 없고 돈 없고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경로당에 나오라고 하셨고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갈 마음도 없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으며 그냥 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65세 그해의 가을이었는데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고 물도 곧 끊길 것 같았으며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손에 50만 원을 들고 있었고 엄마 이거라도 쓰시라고 주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이 돈 났어? 설마 또 빚진 거 아니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일용직일 해서 번 거예요. 앞으로 제가 벌어서 엄마 모실게요. 저는 아들을 안고 같이 울었는데 이 돈으로 월세를 냈고 쌀도 사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니까 또 돈이 없었고 아들도 일용직이라 일이 없는 날도 많았으며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초봄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비용은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수술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꼭 하셔야 해요.
하지만 3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저는 그냥 진통제 처방만 받고 나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너무 아파서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경로당에 나오라고 또 연락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나가기로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으며 불편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된장찌개랑 밥이 나왔는데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던 저는 그 밥이 너무 맛있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 후에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하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나는 김말자예요. 자주 나오세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는데 말자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기도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갔지만 점점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상담을 해보자고 하셨고 사무실로 데려가셨는데 제 사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셔서 결국 다 이야기했고 빚 문제랑 건강 문제랑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기초연금 신청은 하셨어요. 65세 넘으셨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이 뭐예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매달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고 바로 신청했는데 한 달 후부터 매달 32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중에 일부를 낼 수 있었고 식비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다른 지원 제도도 알려주셨는데 의료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무릎 수술비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더니 심사를 거쳐서 수술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들이 모아준 돈으로 냈습니다. 66세 여름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재활이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졌고 석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이 나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졌고 경로당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으며 할머니들과 친해지면서 외로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을 경로당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나서 김치를 한 포기씩 나눠줬는데 집에 가져가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67세 되던 해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하셨고 신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셔서 신청했고 공원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너무 소중했고 일을 하니까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을 합치니까 한 달에
거의 60만 원 정도 생겼고 월세를 내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도 일용직 일을 꾸준히 하면서 가끔 50만 원씩 갖다 줬고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67세 그해 여름 경로당에서 말자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춘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경로당 나오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무릎 수술하고 나았다며. 저는 망설였지만 가기로 했고 주말에 할머니들 5명이서 근처 야산에 올랐는데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산 위에서 할머니들과 김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등산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68세가 됐을 때 저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먼저 갚았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정규직으로 취직이 됐다고 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안으면서 울었는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겨울 경로당에서 특별한 강의가 있었는데 금융 전문가가 와서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들었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유익했고 제가 몰랐던 정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강사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시면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을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바로 다음 주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는데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상황을 검토한 후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며 5년 동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눈물이 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만 갚으면 되니까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을 하고 3개월 후 승인이 났는데 그날 저는 정말 기뻤고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춘자야, 정말 잘 됐다. 이제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65세 때부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그해 겨울 아들이 결혼을 다시 했는데 새며느리는 참 착했고 저한테도 잘해줬으며 손주들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명절 때 아들 집에 놀러 갔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아이들도 할머니 너무 좋아해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는데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68세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69세 되던 해봄에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검진 결과 당뇨병이랑 고혈압은 여전했지만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했고
무릎도 수술 후도 잘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관리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고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 복지사 선생님이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서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지원받으니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초연금 3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 주거급여 2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80만 원 정도 됐고 거기에 아들이 주는 돈까지 합치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는데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면 나중에 목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69세 가을에 경로당에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돈이 아까워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돈만 모으고 살아가끔은 써야지. 우리 같이 가자. 저는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고 2박 3일 여행 비용 30만 원을 냈는데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힘들었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고 할머니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들, 저 65세 때 죽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 오니까 살아있는 게 참 좋네요.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 힘들었지만 이겨냈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자. 70세가 되던 해 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대출도 좀 받고요. 월세 사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고 정말 고마웠으며 이게 바로 말년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이 작은 전세집을 구해줬는데 보증금 8천만 원짜리였고 아들이 대출받아서 계약했으며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 경로당 할머니들이 다 와서 도와줬고 집들이도 해줬는데 정말 행복했고 65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혼자 누워있는데 눈물이 났는데 5년 전 월세 밀려서 쫓겨날 뻔했던 제가 이제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70세 봄에 복지사 선생님이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신청하면 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고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32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10만 원이 작은 돈 같지만 노인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사 먹고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으며 몸 상태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70세 여름에 경로당에서 댄스 스포츠 교실이 열렸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같이 배우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동작도 잘 안 됐지만 몇 주 연습하니까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아져서 매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고 표정도 환해져 있었으며 65세 때 죽은 것 같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70세 가을에 빚을 다 갚았는데 5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들이 도와줘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고 정말 후련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으며 저축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모여 있었고 65세 때 300만 원뿐이었던 통장이 5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일자리 수입으로 생활하고 아들이 주는 돈은 다 저축했는데 복리로 이자도 붙고 조금씩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들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거절했고 엄마가 쓰시라고 했으며 나중에 아프시거나 필요할 때 쓰시라고 했습니다. 70세 연말에 손주 생일 파티에 갔는데 손주가 할머니 선물 있어요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그림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게 웃으셔서 그림 그렸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저는 손주를 안고 울었는데 65세 때는 손주도 못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65세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경로당만 안 나갔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고 복지사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 제도를 몰랐을 거고 지금도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 나서고 도움을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올해 초 경로당에서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저보고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소망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손주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쳐주셨고 말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5년 전에 너 처음 봤을 때 정말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너무 잘 됐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65세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30분 정도 걷고 오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경로당에 가는데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댄스 스포츠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냅니다. 오후에는 공원 청소 일을 하는데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드라마도 보고 손주들한테 전화도 하고 아들 며느리랑 영상통화도 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손주들이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면서 안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경로당 할머니들과 등산도 가고 가끔 영화관도 가고 맛집도 가면서 정말 즐겁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자 할머니랑 온천 여행을 갔는데 1박 2일로 다녀왔고 온천에서 몸도 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좋았습니다. 온천에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65세 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혼자 집에만 있는데 경로당 나가야겠어요. 순자 씨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꼭 나오세요. 경로당 나오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정말 좋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의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은 정말 밝고 눈빛도 살아있었으며 65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매달 기초연금 42만 원, 일자리 수입 27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서 한 달에 거의 12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전세집이라 월세도 없고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 30만 원씩 계속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손주들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주려고 모으는 중이고 벌써 200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어제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아들한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건강 잘 챙길게. 너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는데 65세 때 죽고 싶었던 제가 지금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년복은 정말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과 실용정보. 그래서 제가 65세 때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60대, 70대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을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적으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못 받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받기 시작했는데 이 돈이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실 때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 꼭 신청하시고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당장 내일 주민센터 가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꼭 참여하시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원 청소 급식 보조 등 어렵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돈도 벌고 건강도 유지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신청하셔서 일하시면 우울증도 예방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점이 정말 많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세 번째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적으면 매달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제도를 몰랐다가 복지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신청했고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서 월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생활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빚이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꼭 가보시는 겁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을 줄일 수 있고 이자도 낮출 수 있으며 상환 기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도 2천만 원 빚을 1,200만 원으로 줄였고 5년 동안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이 제도를 몰랐으면 평생 빚에 시달렸을 겁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도움받으세요. 5번째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꼭 나오시는 겁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지는데 경로당 나오시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 나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복지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자꾸 나오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재밌어지니까 용기 내서 꼭 나오세요. 6번째는 관절이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면 되는데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무릎 수술 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덕분에 지금도 잘 걸을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꼭 챙겨 드세요. 7번째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자주 전화하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고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드시면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가족의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연락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자주 만나시면 말년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이 7가지만 꼭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65세 이후에 말년복을 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때 정말 힘들었고 죽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했고 경로당에 나오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70세인 저는 매일 행복하고 건강하며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고 아들도 잘 지내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말년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서고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60대, 70대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모두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5세 때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행복한 말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말년복은 정말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